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시장에 계속 적신호입니다. 드디어 폭탄 같은 발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재건축 일몰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재건축 해제 대상 23곳에 대해서 예고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이 안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재개발구역은 이미 통지가 있었죠. 15곳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재건축이 23곳이 해제 예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구역 해제의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압구정 3구역, 신반포 2차, 잠실, 장미 등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해지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법률 간에 얽혀 있는 문제도 있고 네네. 조금 다퉈봐야 될 이슈들이 있긴 해요. 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단지별로 다르거든요. 일단 재건축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이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조에 보면 이제 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실 재개발 때문에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쪽에서 주로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어요. 뭐냐면 사업을 하라고 정비구역 지정을 한 재개발 구역들 또는 이제 사업이 이만큼 가고 있던 추진 주체가 있었던 이 곳들이 있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하러 재개발하냐, 뭐하러 재건축하냐 안 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개발 기본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있긴 있는데 다음 단계를 더 안 가니까 이걸 갖다가 해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해제하라는 어떤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네. 그래서 자,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세요라고 절차를 정해놨는데 네네. 정해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몰 기한을 둬서 그 기한 안에 다음 단계를 위한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하세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추진 주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주로 적용이 됐는데요. 2016년에 가서 이제 2015년에 법 바뀌면서 2016년에 뭐가 생겼냐면 그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되었던 곳들도 네. 일몰제에 적용되게끔 하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된 곳들도 사업이 안 가면 해제시키고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가 있거든요. 네. 재개발 안 갈 거면 하지 말 거면 나 집 부수고 새로 짓거나 뭐 하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 적용하기 위해서 2016년 3월 3일 기준으로 4년 이내 그러니까 4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일몰 적용되게끔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교차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 정비 구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재건축 단지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지금 아주 되게 다급한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요. 네. 추진 주체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요. 재건축 단지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가 해주지 않아서 정비 계획도 못 만들고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게 서로 엉켜가지고 우리도 하고 싶은데 니네가 지금 서울시가 정비 계획 이거 안 해주고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압구정 3이나 신반부 2차 잠실 장미가 위기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더 이 구역별로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어 왔는지에 따라서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사실
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요? 공동주택은 해제되고 나면 네. 이제 사실 공동주택 재건축들은 문제가 뭐냐면 해제되고 나면 만약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구역인데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 안전진단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으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자발적으로 가지 말자는 데들도 있어요. 대치사면 1차 근래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재건축 부담금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하든 사업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주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나머지 재건축 중에서도 빨리 굳이 가야 되느냐? 아직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같은 큰 빅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가면서 가자 이런 스탠스의 재건축 단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시간을 두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 주택 단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낡아갈 뿐이지 그 모양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달라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는 순간 개별 건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이 헐고 빌라 다세대 짓는 형태가 되면서 주택 노후한 주택들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예 극단적으로 사업 방식 자체가 없어져서 과거에 추진되다가 해제되면 다시 추진할 방법도 없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체해서 가야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1,500세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할 수 있었던 데가 해제되고 다시 가면 그냥 우리 동네 일부 가로 단위 블럭만 뭐 200세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들도 되게 지금 이 단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빨리 동의를 이끌어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데들도 있고 아예 그런 요건 자체가 안 되는 데들도 있고 네. 일단 지금 요번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서초구에서 네. 서초구 관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들 23곳에다가 당신네들 다음 단계 이때까지 안 밟으면 정비 구역 해제될 수 있습니다를 통보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뭐 저도 이제 좀 여쭤보고 문의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이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조금 재건축에서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지구 지정된 시점을 보통 70몇 년도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냐 아파트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상이다. 네,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사업이 늦어질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죠. 아니죠.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엎어지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언젠간 한다. 그러니까 엎어지는 일부 단지는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예,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갈란 빨리 가라. 안 할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구역별로 보면 심각한 곳들 많습니다. 네네. 보면,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리스트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쪼록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엎어져라. 오히려 시장에 이상한 신호 흘리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한 번쯤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까봐 약간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재건축에 관련된 거, 재개발에 관련된 거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아무튼 또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좋은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제 어디 가셔야죠. 날씨 좋은데. 그렇죠? 아, 봄 봄이라서 다들 마음들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계절의 여왕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